안녕하세요. 학부모의 자격 3강. 오늘은 학습자 타임라인 이해하기 2편 시간입니다. 학습자 타임라인 이해하기 2편은 예고했던 대로 수시 입시의 핵심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살펴보고 그게 초중등 학부모의 자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역시 타임라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하고요. 나중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면 돈과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건 물론이고 아이 장래가 바뀔 수 있다. 이게 타임라인 핵심인 거 아시죠? 대부분 7, 80% 학부모님들이 학생부라는 걸 언제 처음 보시냐면요. 아이가 고3 때 수시 원서 쓸 때 처음 보세요.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초중 또는 고1 학부모님들까지는 일단 상위 20% 이내에 드는 자격 있는 학부모가 되시는 거겠죠? 아이 학생부를 고3 원서 쓸 때 처음 본다는 말을 더 길게 하면 제가 또 울컥해서 말이 길어질 거라 일단 참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내용을 기록해서 대학 입시를 볼 때 제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갈 때와 선발 방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겠죠.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대학 입학 방법에 있어서 수능으로 대표되는 정시 외에 더 비중이 큰 수시에 대해 왜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까 하는 거예요. 국가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건가요? 모르게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걸까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네요. 자, 1번부터 살펴보죠. 1번은 인적사항, 2번이 학적사항, 3번이 출결사항이고요. 4번은 수상경력이죠. 5번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6번은 진로희망사항, 7번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8번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9번은 독서활동 상황,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을 여러 번 보시면서 왜 이걸 적으라고 할까 이해하시면 좋겠죠. 1, 3번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2번에 학적사항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한번 봐주시고요. 자, 6번 볼게요. 진로 희망사항에 구체화된 직업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 교내 활동만 기록 가능하고 활동 시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진로나 자동봉진을 왜 기록하고 뭘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이가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지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3년치를 낼 거예요. 면접관, 입학사정관들이 보겠죠? 그럼 학교 입장에서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생명과학부에 이 아이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과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겠죠. 이 아이가 장래 희망이 뭐길래 여기 오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요. 왜요? 수많은 도전자 중에 선발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성적이 또 같다고 했을 때 대학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년이 아니라 3년 내내 준비한 아이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준비했다는 말은 뭐죠? 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겠죠. 실제 관심 분야를 기록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독서 활동 상황도 연결하면 되겠죠. 관심 분야의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것도 선발 기준의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말하자면 생명과학부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서울대에서 공부할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아이인지를 볼 수 있는 바로 내신 성적이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성적과 학과에서 원하는 전공 관심도를 3년 내내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했는가 그 과정을 보고
뽑겠다는 것이죠. 수능처럼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보다 공정하고 좋은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제출하는 학교가 많은데요. 이 자소서의 핵심을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부에 관한 자세한 강의는 중등학부모의 자격 2급과 고등학부모 자격증 1급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생부 작성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원칙인데 선생님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걸 작성을 하실까요? 성적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까 됐고요. 나머지 내용의 대부분은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근거로 입력을 해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이나 발표를 많이 하면 그걸 토대로 입력을 합니다. 즉 선생님들이 책임질 일을 하시는 거니까 보고 듣고 읽은 거 이런 게 아니면 입력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아이 고등학교 시절로 와서 아,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되겠구나 지금 알게 해드린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 고1 때 받을 성적은 중학교 때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학생부라는 걸 보고 어떤 결론을 가져가시면 될까요? 아,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많이 쓰게 되는 거구나. 특히 책 읽고 요약하고 내 생각이나 의견을 쓸 줄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뭔가 관심 분야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고 그런 걸 해야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안타깝게도 서울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웬만한 대학 가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성적과 학생부, 교과, 비교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리 아이가 줄었어도 내 아이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척척 넣어주지 않습니다. 바쁘세요.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요. 그러니 누가 챙겨야 한다? 네, 본인이 챙겨야죠. 그런데 아이는 또 고등학생이 난생 처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하게 하려면 부모님이 알아야죠. 안 그러면요, 정말 아무도 안 합니다. 진짜로. 고등학교 때 갑자기 책 한 줄 안 읽던 아이가 교과 관련 도서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탐구 보고서 쓰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지금 아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고등학교 되면 아이가 자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할 줄 아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요. 초중학생 때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학교 수업 듣고 따라가기도 벅찬데 수행평가니 뭐니 자꾸 뭘 써내라고 해요. 와, 단 한 줄 요약하는 것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자료를 찾아 읽고 심지어 소논문 같은 것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정리하고 거기에 의견까지 쓰라고요? 할 수 있을까요? 의대생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의대 입시 컨설팅 전문가분이 하신 말에 따르면 의대 지망하는 중학생들은 중1 때 이미 논문 찾아서 읽고 보고서 쓰는 훈련을 해요. 자, 이것도 머리 아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학을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좀 근사한 직업을 갖고 수준 있게 살고 싶으면 지금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활동들 해야 해요. 이거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회생활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인성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친구들 좋은 학벌 가진 이성을 만나야 한다고 했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수시로 대학 간 친구들, 그것도 스카이, 서성한 뭐 이런 상위권 대학 간 친구들 역시 결국 이런 활동을 성실히 몇 년간 해서 간 거거든요. 과정상 노력을 했고 또래 친구들보다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할 줄 알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고요. 중학교 때부터 하면 훈련을 아주 조금씩만 꾸준히 해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등에서는 이런 미래를 위해서 정말 특히 어휘력,
독해력 너무 중요하고요. 독서 훈련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정보도 많고 학원도 많이 보내실 텐데요. 저는 딱 3가지만 강조하도록 할게요. 첫째가 공부 방법 훈련, 둘째가 전과목 기초 학습, 셋째가 바로 독서와 독해력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는 서울대 보낼 학부모의 자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미리 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아직 모르시더라도 지금 이 강의를 이해하시는 게 바로 자격증의 한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